네, 저희 7시 뉴스 부산에서는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경선에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과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전성하 예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국민의힘 예비 경선 결과 이제 내일 나오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론조사는 다 끝이 났는데 저희가 조금 워낙 소속 당의 후보님들이 많으셔서 네. 마지막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출마의 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얘기를 좀 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부산시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요. 1차적으로 우리가 2차, 3차 세대에 이미 뒤떨어진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4차 산업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아이디어와 경험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네트워크 세대, 308 세대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피해의 수혜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시대 부산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1차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기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산업들이 네. 아직까지 시작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조차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뒤처져 있는 2차, 3차 산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의 선도주자로서 이 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적임자시다. 예, 이런 얘기시군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가장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는 신인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큰 무대에 뛰어드셨는데 일단 4명의 본경선 후보 내일 말씀드렸듯이 발표가 되는데 네. 경선 과정에서의 신인으로서의 어려웠던 점이나 어떤 전략으로 지금 경선을 돌파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신다. 예. 예. 신인으로서 어려운 점은 당연히 학연과 지연이 없다는 거, 저는 이제 그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도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그것들이 한정돼 있었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더 적었다. 네.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뭐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언택트 시대 뭐 참신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4차 네네. 산업 시대 가장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만의 어떤 선거 전략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SNS라든지 아니면 네. 유튜브를 최대한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알리고 싶었는데 예. 사실 1차적으로 그것이 퍼날라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그런 것들이 부분에 많이 좀 부족했던 거죠.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많이 예. 어려웠죠,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가덕 신공항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 검토 계획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 전 후보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은 24시간 물류 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4,500조의 보더레스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더레스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할 만한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좀 국경을 쉽게- 초월한 이커머스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마존이라든지 네.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들을 대표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해외 직구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커머스 시장은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미래의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잡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물류 시장의 그런 중심적인 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동안 물류가 운송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예. 또 거기에 가장 적합지가 저는 항만과 연결돼 있고 커다란 컨데이선이 올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부분으로 운송이 가능한 그런 것이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하고 네. 연결되면 바로 항덕 신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덕 신공항. 네.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한일 해저 터널은 어떻습니까? 한해저 터널 같은 경우도 저도 영국에서 있는 동안에 유로스타가 만들어졌고 유로터널이 뚫렸는데요. 1차적으로 처음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나라랑 같은 비슷한 시점인데 왜냐하면 영국에서도요? 영국과 프랑스도 예. 네. 앙숙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일단 이게 진행되고 브룩셀이라든지 아니면 런던으로 바로 터널이 뚫리게 되니까 네.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을 찾아오는 여행객들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예. 그럼 경제적 이익을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보다도 더 안 좋은 위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반도지만 북쪽으로 나가는 길이 끊겨져 있어요. 섬과 마찬가지인 거죠. 두 개의 섬을 우리가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거기가 나오는 인적 교류와 그리고 물류의 교류를 생각해 보면은 일본과의 그런 경제적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부산의 미래에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네. 한일 해저 터널도 경제성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거다.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부산 지역의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네.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현안들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 시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네. 그게 뭐냐면 2차 산업 시대는 석유, 3차 산업 시대는 우리가 IT와 네트워크망이 아주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 세계적인 강소국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2차 산업 시대 때는 석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석유가 있는 것이 부국이 되었고요. 3차 산업 시대 때는 IT 기반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부국이 되었습니다. 예. 4차 산업 시대 때는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만들고 그것을 잘 가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부가 결정되어질 것이고요.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이미 갖춰져 있고 블록체인이라든지 규제가 훨씬 더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데이터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성장이 되어야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우리 부산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코로나19 방역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뭐 부산 경제와도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기업은 운영을 해보셨지만 정치와 행정 경험이 없으신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고 하면 코로나19 방역 어떤 식으로 좀 하실 건지 그리고 이 또 뭐 손실 보상 등의 문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좀 보관을 갖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부산의 경제는 거시적이보다는 미시적으로 봐야 되고요. 네. 미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디테일에 있어가지고 실물 경제를 어떤 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방역 체계를 가지고 또 어떤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두고 운영 시간에 대한 기준도 그 업종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무조건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그 예를 들면은 뭐 공기라든지 아니면 다루올 때 그 거리두기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적으로 시설을 설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해줬어야 되고 그것이 갖춰졌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면은 운영을 할 수 있어서 적어도 기본 경비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어서 업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파산을 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을 바로 갖추기는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차적으로 이런 기본 경비를 갖다가 충분하게 대출을 할 수 있는 시에서 보증하고 예. 다양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방세를 연장해가지고 내후년부터 낼 수 있도록 하다든지 하나의 1차, 2차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줘가지고 1년 동안의 대출에 대한 유예기간을 둬서 예. 이런 분이 우선에 살아남고 난 다음에 5년이든 10년이든 긴 기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빌려왔던 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적어도 이 어려운 기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네. 바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업 운영과 또 부산시를 이끌어가는 거는 좀 많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차별성을 두고 접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아니면 기업 부산시 부산 전체를 전체에 대해서. 예. 우선 책임 경영이 필요하고요. 예. 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 갖다가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를 둬가지고 적어도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지정제를 둬가지고 정말 이걸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그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정책이 망가지지 않는 네. 그런 도시가 되어야지 우리 부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첫 번째 도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도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제가 시작한 바는 어쨌든 지금 우리 부산이 바뀌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부산을 위한 저희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부산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 이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이며 정치는 제가 부산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툴입니다. 그래서 툴. 이걸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정치가 필요하다면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계속 하시려면 기업과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기업을 계십니까? 잘하게 되면 네. 저는 잘 살게 되겠죠. 하지만 부산시가 잘 되게 되면은 저희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300만 명의 시민들이 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부산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정치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시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성하 국민의힘 예비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예비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